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고1 학생이 학교 갔다 와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윤은길 씨 글 쓴 걸 가지고 이제 왜 이 구두가 무슨 의미냐고 9켤레가 왜 9켤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길래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제 줄거리를 먼저 보면 이게 뭐 원문이 한 45쪽짜리인데요. 그 원문을 링크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건으로 45쪽짜리인데 원문을 읽어보시면 20평짜리 주택에 새 들어 사는 동안 우리 부부는 우리라고 나오네요. 가난한 이웃들이 보여준 우리 선생 때, 그럼 우리는 나는 선생이죠. 선생 댁에 대한 동경과 지나친 관심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새 들어 살 때. 또 몇 푼 안 되는 과자 부스러기로 가난한 애들에게 못된 일을 시키는 아들의 삐뚤어진 행동이 걱정되어서 가난한 애들에게 몇 푼 안 되는 과자 부스러기로 장난을 쳤나 보네요. 못된 일을 시키는 아들의 삐뚤어진 행동이 걱정되어 무리하게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집을 마련했어요. 아들이 있고 우리 부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장난을 자꾸 치니까 집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했으니까 재정상 금전상으로 무리를 다소나마 메워볼 생각으로 방을 하나 새 놓았어요. 세를 받아서 그거를 냈고요. 그때 권씨 가족이 이사 왔어요. 그것도 전세금 20만원 중 10만원은 아예 내지 않고 10만원 안 내고 전세에다가 전세금을 받기도 하고 반전세하면 월세를 내기도 하는데 게다가 2명의 자식 외에 뱃속에 1명이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집. 출판사에 다니던 권씨는 집장만 해볼 생각에 철거민 입주권을 얻어서 광주 대다지에 20평을 분양받았으나 땅값, 세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런 상황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요를 일으키죠. 그때 권씨가 이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서 징역을 살다가 나왔네요. 그는 가난한 살림에도 자신의 구두만은 소중하고 깨끗하게 닦는 버릇이 있었어요. 버릇. 얼마 후 권씨 아내가 애를 순산하지 못해서 수술을 받을 처지가 돼요. 애가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권씨는 나에게 수술 비용을 빌려달라고 절박하게 부탁했으나 나는 거절했죠. 그러나 뒤늦게 자신의 이중성, 교사가 이중성을 미친 나는 권씨 아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죠. 권씨는 그날 밤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죠. 나는 그가 권씨임을 알아차리고 되도록 안심시킬 쪽으로 행동하으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아는 권씨는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똑똑히 봤다. 그런 거 좋은 거. 나는 이제 아무도 안 믿는다 하면서 사라져버린다. 9켤레 구두만 남긴 채로 이렇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갈래 중편 소설로 중편 길이가 45쪽 단편보다는 좀 길고 45장 A4로 세상의 태도 모양을 보여주는 소설 사실적으로 썼고 비판적으로 현실 고발하면서 썼죠. 뭘 비판했냐? 산업화 도시화되는 급속하게 되는 이게 뭐죠? 강남 재개발 광주 대단지 광주가 경기도 광주예요. 여기도 광주도 있는데 수도권에 개발을 되면서 여기도 광주. 여기 전라도도 광주 있는데 광주. 산업화하면서 1970년 광주 위에 옆에가 이제 성남이니까 성남 지역. 1인칭 관찰자로 썼네요. 내가 관찰하는 것처럼 선생이면서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버려진 계층의 어려운 삶. 특정 인물의 상징성, 현상의 특징을 행위를 통해서 인물이 지닌 성격을 그려내는데 사실적인 문제, 철거민하고 가난한 집 하니까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현실의 삶의 모순 지적하고 철거한 이주민 우리 이 동네를 아파트로 만들려면 여기서 철거하죠.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딱지를 사는데 이게 살 돈이 없어요. 아파트가 비싸서.
그러니까 여기 살던 집을 뺏기는 것처럼 돼버리죠. 이게 철거 이중인데 도시로 대대적으로 개발된 성남을 배경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하다가 시위만 해서 불법 시위자로 전과자가 돼버리고 소시민이죠. 독특한 성격과 삶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그죠?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 이게 구두죠. 구두는 깨끗하게, 지식인은 구두 신고 잃지 않으려는 인물로 이런 특성은 구두에 대한 집착을 통해 구두 하면 하이칼라고 그렇죠? 하이칼라고 화이트 칼라 그럼 흰색은 와이사스 블루 칼라 그러면 블루 칼라면 청바지죠. 그럼 청바지를 보면 구두는 안 신죠. 화이트 칼라 와이트샷을 하면 지식인이고 구두 신고 직장에서 일하고 번듯한 직장에서 그렇게 되어있죠. 구두를 통해 형성됐다. 작품 밖으로 창작과 비평에 발표된 중편 소설이다. 77년에. 그럼 70년대 산업화 흐름을 바로 묘사했네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삶과 현실의 부조리를 형성화, 집을 뺏겨버리고 여기서 사는 사람은 다르고 그래서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삐져나온 파생된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고 작가는 무기력한 소시민의 권씨의 자존심, 구두 그 다음에 분노, 아무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노 통해 당대사회의 현실, 모순을 고발하겠다. 아무도 안 믿는지 않냐 얘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것이죠. 자, 1970년대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씨처럼 소외된 사람들이 그 전형, 그쵸? 전형은 정해진 형태, 전형적인 형태. 급격한 사회를 변화하면서 쫓겨난 거죠. 도시 빈민 소유 사건을 주동자로, 그럼 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들어가게 해달라, 우리 집을 왜 뺏었냐 하니까, 이렇게 소유 사건, 데모를 하는 주동자로 옥살이를 해버렸죠. 그러면 옥살이를 하니까 또 일을 못하고, 생활 능력도 부족하다. 그런 권씨는, 구두는 마치 위신. 그쵸? 자기의 체면, 체면을 상징하죠. 결국 그 자기 체면까지도 남겨두고 떠나갈 수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철저히 패배하고 가려지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 나는 체면까지 뺏겼으니까. 자, 권씨는 나의 집 문간방에 전세로 입주하죠. 전설. 20만원인데, 그중에서 10만원만 내고. 생활 능력이 부족해서 전과자니까. 근데 구두에 대한 정성이 시급하니까 구두를 닦고 그러겠죠. 아내 입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나는 청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모르게 돕죠. 근데 모르게 돕는 것 자체를 믿질 않죠. 권씨는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다가 그저 내가 권씨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존심을 상한 채 나가버리고 그 자신의 체면, 위신 이게 다 깨졌죠. 이걸 남기고 행방불명 돼버린 거죠. 자, 문간방에 전소로 입주하고 이수정이 찾아와 나에게 권씨를 관찰하라 그러죠. 왜? 이 사람은 전과자다. 권씨는 하고 아내는 권씨 가족을 못마땅하게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권씨는 생활력이 부족하지만 구두에 대는 정성을 보이고 나는 아내의 병원비 빌려달라는 권씨의 청을 아내 아프죠. 해산한대. 애기를 알아가는데 청을 거절하고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그래도 있는데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권씨 모르게 애 낳는 건데 생명인데 하면서 도와주죠. 근데 그걸 모르고 권씨는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하고 자존심만 내가 알게 되니까 괜찮다고 해결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믿냐고 하면서 강도의 어설픈 행동으로 나는 그가 권씨임을 알게 되죠. 권씨는 가족을 남기고 행방불명돼서 체면까지 없어지고 남겨진 9개들 구두를 보면서 권씨가 체면을 이렇게 중시하는데 체면이 뭉시되니 마지막 체면이 뭉시되니 붕괴됐으니 쉽게는 돌아오지 않겠죠. 구두를 닦는 습관은 경제적으로 궁핍, 가난할지언정 자존심을 잃지 않는다. 대학 나온 사람이라는 독배, 나 대학 나온 사람, 현실의 궁핍 상황상에서 오는 자기가 괴롭고 자존감, 대학 나온 사람이다. 집을 나가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소외된 민중이 자존심 상처를 입어서 그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겠죠.
자, 보시면 이 작품은 어떤 개인의 문제도, 그죠? 개인의 문제, 권시의 문제도, 사회 문제, 개발을 통해서 소외된 서민들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과 약자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폭력적으로, 그죠? 체면까지 전부 다 붕괴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않는다는 거죠. 애를 낳아도 말할 데도 없고. 권시 하나의 출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설픈 강도가 들어오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폭력, 개발이라는 폭력. 그래서 한 사람을 내쫓은 사회적인 폭력이 권시를 어설픈 무능력자로 만들고, 이게 또 다른 사람을 또 해치니까 이런 사회적인 또 문제로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회에서 이 사람을 데모한 사람,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 구조를 따라 발전을 따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전과자를 만들어 보니까 이 전과자가 다른 사람을 또 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그죠? 소요를 일으킨 전과자라는 그냥 그 멀쩡히 있는 사람을, 그죠? 재개발을 하면서 급격히 개발하는 개발 논리에 의해서 이 사람을 전과자, 그러니까 사회가 개인을 폭력한 거예요. 이 개인이 또 살지를 못하니까 또 다른 개인을 폭력하는, 개인과 개인을 합치면 사회죠. 사회 폭력으로 재상승된 거죠. 자, 소시민. 나는 쇠빵살이 끝에 어렵게 집을 마련한 사람이죠. 자, 소시민의 삶. 그러니까 뭐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하니까 나도 소시민이라는 거죠. 자, 소시민의 삶을 연연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 중산층으로 살고 싶죠. 권시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연민을 바라보지만 내일은 아니라는 거죠. 불쌍하게만 느끼지. 권시는 불합리한 정부, 합리적이지 못한 정부 정책에 항의했죠. 왜 재개발하면서 쫓아내냐. 근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전과자가 되고, 그래서 그냥 서민이었는데 도시 빈민으로, 그죠? 그러면 서민, 소시민, 빈민, 이런 구조네요. 빈민, 전과자, 뭐 이렇게 빈민,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중산층, 그 다음에 상위층, 상류층. 이 소시민은 중산층일 수도 있고 빈민일 수도 있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빈민은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소시민은 중산층으로 봐야죠. 소시민이 빈민일 수도 있네요. 나눠서 이렇게. 도시 빈민을 위해서도 자존심을 세워서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그럴까 이렇게. 나의 집에, 그렇죠? 이게 글을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1인칭 관찰자죠. 1인칭. 그 선생. 글을 이끌어 나간 서술자의 집에 복면가왕으로 들어가는데 어설프게 하다가 들키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행발공격.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보면 나는 소시민의 이중성, 쇠빵살이 끝에 어렵게 집을 마련했어요. 세속적이 또 추구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최소한 양심도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서술자이죠, 이 사람이. 이 소설의 서술자. 그러니까 지식인과 세속적 이익과 지식인. 그럼 지식인은 뭐 이타적인 걸, 남을 도와야 되는 이타적, 세속적 이익은 이기적인 아니더라도 개인적, 아니면 개인을 위한, 이거는 뭐야, 사회를 위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학교 교사하면 쉽지 않네요. 쇠빵살이 끝에서 어렵게 집을 마련했고, 자기 집이 세입자 권씨가 들어오는데 어쨌든 가난한 사람 동정, 불쌍하다는 것과 경계, 저 사람 전과자인데 무슨 일이 됐을까 하는 거, 동정과 경계 사이에서도 또 갈등을 하네요. 권씨는 지식인의 허위식, 권씨 대돌자네요. 대돌자. 나 대학 졸업했는데 이렇게 가난해요. 대학 졸업한데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대졸자는 중류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빈민이죠. 그러니까 이중적 계층이죠.
이게 하류죠. 빈민은 하류고. 하류. 대졸자 정도면 중류 되는데, 중류 이상. 평범한 소시민으로 도시 빈민 소요 사태의 주모자로 몰렸어요. 몰려. 자기가 주모한 게 아니라. 전과자가 되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죠. 쫓겨갖고, 소심한 인물이나 적극적으로 아니라고도 못하고. 자, 소시민으로 전형을 보인 서술자도 그래요. 서술자는 권씨가 아니라, 나는, 진짜, 오 선생이에요. 오 선생. 주인공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 이 사람이 바라본 권씨에 대해서 쓴 거야. 오 씨가 바라본, 오 선생이 바라본 권씨. 그는 주변에 가난한 인물들이 자신의 관심을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 돈 달라고 할까봐. 권씨에 대해서 그냥 불쌍할 뿐이야. 1인칭으로 서술하면서, 나라고 서술하면서, 소외된 하층 민사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개입하기도 싫은. 소시민의 전형. 그쵸? 돕기, 그쵸? 그러니까 외면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뭔가 해서 막 도와주는 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자, 작품의 갈등 보세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살면서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상적으로 지식인으로서 도우려고 생각도 하죠. 지식인으로서는 연민과 동정을 가져야 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나한테 가난한 사람 둘러붙지 말라고, 나한테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그죠? 이게 두 개. 갈등했죠. 강도를 침입했을 때, 갈등을 했죠, 둘이. 인물과 사회, 권씨가 우연히 시위 주동자로 몰렸어요. 검찰의 감시를 받아요. 이순경이 와서 감시하다니까. 사회 빈민층으로 전락해 갔어요. 그때 사회에 누구도, 그죠? 특히 새들어 사는 나까지, 오 선생도 돕지 않았고, 나라도 돕지 않고, 아무도 안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누군가, 사회 전체는 뭐라고 못하고, 아무도 돕지 않으니까, 떨어져서, 전락해버리니까, 누군가를 공격해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결국은 이상, 권씨의 자부심과 대학 졸업자의 자존심의 상징, 대학 졸업자예요. 안동권 씨는 좋은 집안이에요, 옛날 집안으로도. 안동권 씨. 그 다음에 대졸자. 그럼 집안도 좋지, 대학도 졸업했지. 근데 현실은 전과자면서 막노동하고, 그죠? 강도 짓자고 흥분되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죠. 이게 자존심의 상징인 구두를 관리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구두가 있었다는 것은 대졸자면 그전에는 뭐라고요? 사무직이었다는 거겠죠. 사무직. 근데 이 사무직이면서 좀 신경 좀 써가지고 나도 집 좀 만들까? 하고 딱지를 산 거죠. 기회주의로. 이거 내 기회에 딱지 좀 사서 아파트 분양 좀 받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이 안 돼가지고 데모를 하는 것처럼 되다가 몰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직이었다는 옛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게 자존심이죠. 그래서 기회주의자인 사무직 노동자가 몰락한 거고, 이렇게 쉽게 사회 속에서 서민은 몰락할 수 있는 지위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었던, 그렇게 몰락하면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밑에 오 선생 같은 경우에도 같은 서민이면서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아니면 국가가 개인을 돕든지 했는데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죠. 이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데모권으로 해서 개발 논리로. 그러면 다른 개인이 돕냐? 이것도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도왔어요, 오 선생이. 도우면서 이 글을 쓴 거죠. 개인과 개인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냐.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을 몰락시킬 수 있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러면 9켤레 구두 보면 그때는 사무직 하면서는 좀 잘 나가고 잘 썼나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45쪽인데 쭉 원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